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웁니다. 우리 아무도 좌우 대칭, 상하체가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웠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모양이나 지면에 닿는 느낌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바르게 움직이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인식이 먼저 뒤따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양쪽 발 중에 어느 발이 더 무거운지, 어느 쪽 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지, 바닥면에 까만색 먹물을 칠하고 도화지 위에 발을 얹었다고 상상했을 때 양 발이 찍는 무늬가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 봅니다. 발가락 5개가 모두 무늬를 찍고 있나요? 또는 두 발 중에 어느 발가락 일부분만 선명하게 찍히고 있나요? 종아리를 지나 무릎 뒤 오금을 지나 허벅지 뒷면을 타고 골반의 뒤쪽으로 가봅니다. 양쪽 골반과 바닥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 골반이 조금 더 선명하게, 어느 쪽 골반이 조금 더 넓고 무겁게 바닥을 누르고 있나요? 골반의 윗부분,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허리가 바닥으로 닿아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바닥에서 허리가 떠올라 있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각각의 경우 좌우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양손을 실제 허리 아래 넣어 보셔서 내가 손을 넣기 전에 생각으로 느꼈던 것과 실제가 같은지 또는 약간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이제 손을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고요. 허리를 지나 등 쪽으로 올라갔을 때 흉추에서부터 양쪽 갈비뼈가 좌우로 펼쳐지는 모양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쪽 갈비뼈가 조금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어느 쪽 갈비뼈가 조금 더 무거운가요? 가장 윗등으로 올라가셔서 양쪽 날개뼈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 쪽 날개뼈가 바닥에 더 선명한 무늬를 찍고 있나요? 어느 쪽 날개뼈가 더 귀 쪽으로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날개뼈 바깥쪽으로 나가서 윗팔, 팔꿈치, 아랫팔, 손 쪽으로 의식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느 팔이 더 길게 느껴지는지, 어느 팔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내 몸 전체를 한꺼번에 봤을 때 몸의 어느 부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시나요? 들숨에 부풀어 오르고 날숨에 사그라드는 그 부위가 배꼽보다 윗부분인가요? 아랫부분인가요? 숨이 느껴지는 부위를 계속해서 관찰하며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억지로 숨을 잘 쉬려고 하거나 지금의 숨을 평가하고 바꾸려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숨을 관찰만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움직임을 해보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 골반이 더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인가요? 그리고 양발이 찍는 무늬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발이 무거운 쪽이 있고 조금 더 바깥쪽으로 무게가 실린 쪽 발이 있나요? 어느 쪽 골반이 무거운지와 어느 쪽 발이 바깥쪽이 무거운지를 생각했을 때 같은 쪽 골반과 같은 쪽 발이 각각 무겁고 발 바깥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나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 오른쪽 골반이 무거운데 오른발 바깥쪽이 왼발의 바깥쪽보다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상태이든지 그것을 바꾸려 하실 필요 없이 지금의 골반의 무게감과 찍는 무늬를 생각하며 오른쪽 무릎만 바깥쪽으로 서서히 기울여 봅니다. 무릎을 밖으로 기울이는 동안 골반이 찍는 무늬가 조금씩 바뀔 텐데요. 어느 쪽이 무거워지나요? 실제 골반이 들리기 전까지만 오른 무릎을 기울입니다. 바닥이 찍는 무늬의 변화를 충분히 살펴보셨다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또 골반이 바닥과 만나는 부위 무게감을 생각하며 오른 무릎을 서서히 밖으로 기울입니다. 무릎이 밖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골반의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있나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꼭 동작을 저처럼 느리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했을 때 무게 이동을 선명하게 느낄 수 없다면 조금 더 속도를 늦춰봅니다. 또 많이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무릎이 움직이는 궤도를 상상할 수 있는 속도와 무게가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속도로 무릎을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실 텐데요. 무릎을 밖으로 열었다 돌아오는 동안 오른 골반이 무거워졌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무릎을 밖으로 천천히 기울이면 골반의 앞면은 넓어지고 골반의 뒷면은 좁아집니다. 무릎을 원래대로 가져오면 골반의 앞은 좁아지고 뒤는 다시 넓어지죠. 앞뒤 면적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제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내 호흡의 질, 호흡의 양, 호흡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위를 생각해 보시고요. 무릎을 서서히 밖으로 열어주면서 아까 멈춰 있을 때의 호흡의 질과 가장 선명한 부위, 양이 변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숨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가 바뀌셨나요? 바뀌셨다면 어디로 지금은 숨을 쉬고 계신가요? 무릎을 벌린 채로 오른쪽으로 골반이 돌지 않게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숨의 양은 어떤가요?
몇 번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같은 것을 반복하면 피곤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면 충분한 정보를 알아차릴 수 없으니 흥미롭게 하시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양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도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왼쪽 무릎이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갈 때 골반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나요? 골반이 완전히 왼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의 어느 부분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나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왼무릎이 천정에 그리는 궤도를 생각해 봅니다. 부드럽고 완만한 선을 그리고 있나요?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듯이 우둘두둘하고 삐뚤어진 선이 그려지는 구간도 있나요? 앞이 넓어지고 뒤가 좁아지는 거, 다리를 가져올 때 다시 앞이 좁아지고 뒤가 넓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른쪽 무릎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것에 비해 왼쪽 무릎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어색하고 힘이 더 드나요? 애쓰면서 힘주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험 관찰을 하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단순히 합니다. 이번에 원래대로 돌아오셨을 때 양발이 찍는 무늬, 양쪽 골반이 바닥을 누르는 무게감, 발바닥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생각해 봅니다. 양쪽 고관절을 움직이기 전과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셨을 때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 이제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에 대한 경험을 해 보실 텐데요. 양손을 골반의 앞쪽에 놓아 봅니다. 자, 정확히는 손바닥의 오목한 곳이 골반의 앞면에 뾰족 튀어나온 곳에 닿게, 내 손가락은 아주 아랫배에 닿게 해주시고요. 이 손바닥으로 만나는 골반의 표면이 오르막길이 되지 않게 평주로 만들어줍니다. 자, 평주로 만드시려면 배를 조금 부드럽게 해서 좌골이 바닥 가까이, 허리가 약간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접어서 오른 다리를 들어주고 두 손을 풀어서 오른쪽 정강이 앞이나 허벅지 뒷면을 잡으시는데요. 어디를 잡으실지는 내 어깨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강이를 잡았을 때 어깨가 들리면서 턱까지 불편하다면 허벅지 뒷면을 잡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리를 너무 당겨오려 하지 않고 팔을 부드럽게 편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쉴 때 다리는 살짝 당기고 꼬리뼈를 내려서 오리궁뎅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꼬리뼈가 바닥을 찍을 것처럼 내려오면 허리가 약간 들리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 엉덩이 부분에 의식을 집중하시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자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허리를 바닥에 누르며 꼬리뼈를 말아 올렸을 때 다리를 부드럽게 당기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다시 아까처럼 꼬리뼈를 내리며 허리를 부드럽게 띄웁니다. 너무 허리에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부드럽게 당기면 늘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해봅니다. 허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다리를 당기면 허리 부분이 부드럽게 늘어나죠? 허리가 약간 뜬 상태에서 다리를 당기면 고관절이 접히고 엉덩이 부분이 늘어납니다. 만약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당기는 자극을 약간 줄여보세요. 자극이 부드러워야 차이를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꼬리뼈를 내리고 허리를 약간 띄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오른 가슴 쪽으로 부드러운 압력으로 당기며 날숨마다 엉덩이를 툭 힘을 빼줍니다. 오른쪽 좌골과 회음부 사이 공간을 의식하시면서 회음부와 엉덩이 힘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5번 호흡할 동안 엉덩이를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을 바닥에 놓아보고 오른쪽 골반의 무게감과 왼쪽 골반의 무게감, 양발이 찍는 무늬를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로 비교해 봅니다. 오른쪽 고관절을 접는 동작, 지금 바람 빼기 동작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자세를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자세를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고관절을 접으면서 다리를 당길 때 엉덩이 아래가 들리면서 허리가 눌린다면 아래 허리 기립근을 조금 더 이완하는 자세가 되고요. 허리를 약간 띄우며 다리를 좀 덜 당기고 꼬리뼈를 내린다면 아래 허리보다는 엉덩이를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세를 너무 열심히 다리를 힘껏 당기고 허리를 열심히 띄우면 자극이 너무 강해져서 이완보다는 긴장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만큼 날숨의 부드러운 자극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을 마저 충분히 해봅니다. 날숨마다 좌골을 무겁게, 허리는 가볍게, 회음부와 왼쪽 좌골 사이가 멀어지며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간다면 허리를 부드럽게 힘을 빼주면서 좌골, 꼬리뼈에 무거운 돌이 매달려서 바닥으로 내려간다 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왼발을 마저 바닥에 내려놓고 양발의 무게감, 골반이 바닥과 만나는 면적과 무게감, 내 숨이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